데카르트, 칸트와 헤겔의 관념론, 세상은 네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 독일 관념론은 데카르트가 인간의 정신과 물질적 세계를 분리하며 만든 거대한 균열을 수습하려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현실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세계를 구성하고 해킹하는지를 탐구한 이 사상가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인식의 매트릭스를 설계했습니다. 주요 사상가들의 핵심적인 현실 해킹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생각의 폭탄을 던진 그런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아는 현실이란 걸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조립해버렸어요. 그 엄청난 지적 여정,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현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저 바깥에 있는 진짜 세상이 아니라 우리 정신이 만들어낸 뭐랄까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 거대한 생각의 혁명, 그 출발점에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르네 데카르트. 이 사람이 던진 아이디어 하나가요, 세상을 그냥 정확히 반으로 쫙 쪼개버렸어요. 네, 맞아요. 데카르트가 바로 그 첫 번째 폭탄이었습니다. 당시가 모든 걸 의심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진리 딱 하나만 찾아보자 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단 하나의 진실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였습니다. 와,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서양 철학이라는 단단한 땅에 어마어마한 균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데카르트는 세상을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한쪽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내면의 정신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수학으로 딱딱 계산할 수 있는 외부의 물질 세계가 있는 거죠. 이 거대한 분리 때문에 철학이 아주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바깥 세상을 파고들 거냐, 아니면 내 안의 자아를 파고들 거냐, 바로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이렇게 데카르트가 쫙 쪼개놓은 세계,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랄까 구원투수처럼 등판한 다음 주자가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문제를 푸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판을 그냥 뒤엎어버리는 정말 혁명적인 해법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옛날에 모두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잖아요. 그걸 코페르니쿠스가 뒤집었죠. 마찬가지로 칸트는 세상이 우리 정신을 중심으로 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그냥 거울처럼 현실을 수동적으로 비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설계자라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칸트 이론은 3단계로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자, 1단계, 물 자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세상. 우리가 절대 직접 볼 수 없는 원본 데이터 같은 거예요. 그리고 2단계, 이 원본 데이터를 처리하는 우리의 정신이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OS, 운영체제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필터를 거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이게 바로 현상입니다.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건 다 이 세 번째 단계의 현실인 셈이에요. 바로 이 비유가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거죠. 우리가 이게 바로 객관적인 현실이야 라고 믿는 그 세계는요, 사실 진짜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 정신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렌더링해서 모니터에 딱 띄워준 화면, 그걸 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 칸트의 이 생각은 결국 신의 자리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알미라는 게 우리 정신의 필터를 거친 현상 세계에만 갇혀 있다면 그 너머에 있다는 신의 존재는 우리가 증명할 수도 알 수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이 사라진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칸트가 새로운 기둥을 세웁니다. 바로 인간의 순수한 이성의 바탕을 둔 절대적인 도덕법칙이라는 기둥이죠. 자, 이제 이 엄청난 지적 여정의 끝판왕을 만날 시간입니다. 바로 헤겔이죠. 이 사람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칸트가 이야기한 그 개인의 정신 매트릭스 있잖아요. 그걸 인류 역사 전체를 꿰뚫는 어마어마한 서사로 그냥 확장시켜버려요. 헤겔이 본 역사는 뭐였냐면요, 절대정신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집단 지성이 꿈틀거리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림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거대한 정신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그냥 하나의 단말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역사를 움직이는 엔진은 뭘까요? 그게 바로 헤겔 철학의 심장, 변증법입니다. 이름은 좀 복잡하게 들리는데 그 본질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바로 사회의 킹카,
즉 기득권과 여기에 저항하는 폭탄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 이게 전부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영어로는 티시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존의 질서, 바로 그 킹카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바로 안티테시스입니다. 이 기존 질서에 아니라고 말하면서 저항하고 일어서는 반항적인 아웃사이더들, 폭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과 반이 격렬하게 꽝 하고 부딪힌 끝에 마침내 신세시스가 탄생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한쪽이 이기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이라는 킹카의 시스템과 예수라는 폭탄의 정신이 충돌하잖아요. 그럼 이 둘의 장점만을 쏙쏙 흡수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현실, 바로 기독교 세계가 탄생하는 겁니다. 헤겔은 이게 바로 역사가 발전하는 방식이라고 본 거죠. 물론 헤겔이 만든 이 거대한 시스템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관념론 사상가들이 남긴 유산이 사라진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정말 강력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럼 이 철학자들이 남긴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유산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세계를 창조한다는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 다시 말해서 현실은 그냥 저기 바깥에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얼마든지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길고 복잡했던 모든 철학적 여정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은 네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 네,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인식이, 당신의 생각이 곧 당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제 바로 여러분 자신을 향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관점, 즉 여러분 내면의 그 폭탄은 과연 어떤 현실을 창조하게 될까요? 이 위대한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엄청난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안에 있다고 말이죠. 독일 안녕하세요. 관념론은 현실의 가짜 껍데기